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미국과 우리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정상회담 때도 합의가 잘 됐다고 했었는데 지지부진하다 어제 2차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던 건데 뭐가 진실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우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오늘 자신의 SNS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우리 정부 발표와 거리가 있습니다.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우리 측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앞서 지난 7월 말 관세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엇갈린 설명을 내놨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논란이 재현될 조짐에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 문서 마무리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속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나라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미양국은 2, 3일 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작성하고 양해각서인 MOU 체결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투자 액수를 놓고도 한미 양측의 말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로 발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6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첫 한미 정상 당시 합의했던 기업들의 투자 내역까지 이번 회담의 성과라며 자랑스레 발표했는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오연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대미 투자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규모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사 항공기 100세대를 구입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를 10년간 연 330만 톤씩 구매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국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 내용과 겹치지만 23억 달러 규모의 공중주기 경보기 개발 등 새로운 내용도 일부 추가됐습니다.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외에 기업들이 2,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건데 당초 계획보다 1,000억 달러 많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는 트럼프 특유의 정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뭉뚱그려서 이번에 가서 뭔가 성과를 크게 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봐달라며 세부적 내용은 협의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에 집중된 100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시 주석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차하듯 서로를 만났는데요. 오늘 회담 결과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2기 들어 두 나라 갈등이 좀 심했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좀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외교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죠. 주변국 입장에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양날의 검을 마주하고 있다 여전히.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그 관리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네. 주변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은 그렇지만은 구조적인 경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은 살아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보복 조치는 거둬들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 패권 전쟁이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것도 없고 좀 남은 것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 뇌관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통제에 관한 것인데 예. 오늘 주로 논의된 것은 이제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남아있는 뇌관으로는 이제 첨단 기술 통제, 예를 들면은 AR이라든가 양자 기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엔비디아 반도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남겨진 문제인 것이죠, 네. 전적으로. 두 번째는 뭐 이제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같은 군사 안보적인 문제들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남아있는 어떤 이념과 체제 경쟁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대만 질문하니까 답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좀 뭔가 남아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 앞서서 한국에 대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봅니까? 중국은 바로 반발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동의하면서 네. 한국의 그 안보라든가 방위력 강화를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이 동북아의 해양 세력 구도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이제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 예. 더 강하게 묶어두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세밀한 기술도 이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리 조선소를 꼭 집어서 한 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앵커께서 기술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네.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필리조선소를 꼭 집어서 한 것은 이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도크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첨단 핵 잠수함에 대한 기술 보안 문제를 네.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트럼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와 제조업 부활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노동자의 표심이라든가 네네.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필라델피아에서 제조하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런 그 제조업 문제를 네네. 함께 정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산업을 일으켰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는 뭐 비핵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관리 가능한 핵 보유국으로 그렇게 사실상 방치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전략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보다는 중국 억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본도 그러한 우려를 느끼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도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근데 오늘 다카이치 총리 처음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구구 인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첫 만남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한미 관계는 뭐 그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접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났고 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했고 네. 또 뭐 핵 추진 잠수함 제공이라든가 안보의 측면에서는 한미 간의 유대는 계속 발전할 예. 것 같고요. 관세 문제도 다행히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일 관계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상견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고 보수 우익 색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환대하면서 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줄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중재자
내지는 어떤 균형 잡기 네. 내지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등장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